이번 시간은 함수 3편입니다. 함수의 매개 변수와 인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수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함수를 부르는 구문을 함수 호출문이라고 하죠. 함수 호출문은 함수명 더하기 소괄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직전 영상까지는 함수 호출문에 포함된 이 소괄호를 전혀 활용해 보지 않았는데요. 이번 시간에 드디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함수 호출문에서 함수명 뒤에 붙는 소괄호의 역할은 함수가 실행될 때 사용할 재료를 전달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재료란 다름 아닌 데이터를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재료를 전달하는 함수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재료를 전달받아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를 만들 때는 일단 재료의 이름을 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요.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함수를 만들 때 소괄호 안에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면 이것이 매개 변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매개 변수는 함수 호출 시에 전달될 데이터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으로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그 값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say vegetable 함수는 vegetable이라는 매개 변수를 만들었고 그 매개 변수의 값을 출력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죠. 매개 변수가 하나 있으니까 이제 say vegetable 함수에는 데이터를 하나씩 전달해 가면서 호출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say vegetable 호출문 두 개가 있습니다. 한 번은 vegetable에 문자열 당근을 대입하면서 호출했고요. 한 번은 vegetable에 문자열 오이를 대입하면서 호출하고 있습니다. 매개 변수에는 개수 제한이 없고 원하는 만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0개부터 아주 여러 개까지 문제 없습니다. 함수가 매개 변수를 여러 개 포함할 경우에는 소괄호 안에서 구분자 쉼표를 이용해 매개 변수를 추가해 주고요. 호출 시에도 그에 맞게 여러 개의 재료를 전달해 주면 됩니다. 아래 예시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대충 감이 잡히실 거고요. 이어지는 코딩 실습에서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수 호출 시에 재료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인데요. 사실 재료라는 표현은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일 뿐이었고요. 실제 부르는 명칭은 따로 있습니다. 재료를 전달받기 위해 만들어준 변수는 앞서 말한 것처럼 매개 변수이고요. 또 실제 함수 호출 시에 전달하는 데이터를 인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각각 파라미터와 아규먼트라고 부르는데요. 아래 예시에서는 food1과 food2가 매개 변수인 거고요. 치킨, 돈가스, 그리고 피자, 햄버거가 각각 인자 되겠습니다. 이제 매개 변수의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직전 영상에서 우리는 키워드 return을 이용한 데이터의 반환을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함수에서 이 데이터의 반환과 매개 변수 사용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입니다. 인자로 데이터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구문을 수행한 다음 그에 따른 결과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아래 예시의 what is bigger 함수는 두 개의 숫자를 전달받아 두 수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확인한 다음 더 큰 숫자를 return 해주는 동작을 수행하는 함수입니다. 매개 변수와 return이 함께 사용된 코드의 초간단 예제인 셈이죠. 네, 여기까지 이제 함수를 만들 때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안 것 같습니다. 함수를 만들고 호출하는 방법부터 데이터 반환과 매개 변수까지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다룬 매개 변수라든지 데이터 반환을 위한 return은 함수 내에서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함수의 유형은 다음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개 변수나 return의 유무에 따른 유형 4가지이고요. 이번 영상의 실습으로는 이 중에서 매개 변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유형들에 대한 실습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작은 매개 변수도 없고 return도 없는 그냥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명 say anything입니다. say anything은 아무 말이나 하자라고 콘솔에다 출력하는 일반 함수이고요. 2번 호출하고 있습니다. 실행하면 네, 아무 말이나 하자가 2번 콘솔에 출력됐다고 나오고 있죠? 보고 계시다시피 say anything이라는 함수는 인자가 없이 그냥 콘솔에 대한 출력만 단순하게 진행하는 함수이고요. 이 함수는 지금 2번 호출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요. 전달받은 재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매개 변수와 인자를 추가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say anything에다가 각각 하고 싶은 말을 하나씩 넣어 볼게요. 네, 이렇게 say anything을 한번 호출할 때마다 문자열을 하나씩 따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괄호 안에다가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을 인자 전달이라고 합니다. 인자를 전달했는데요. 그러나 이 인자를 받아줄 이름표가 현재 say anything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열을 전달한다고 해도 따로 처리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실행을 다시 해봐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받아서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매개 변수를 추가해 주시면 되죠. say anything을 호출할 때 호출문에 인자가 전달되면 거기에 대한 이름표를 지정하겠다. 매개 변수의 역할인데요. 여기에는 anything이라는 의미에서 ant라고만 제가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빠서 영상을 못 만들고 있어도 ant가 되고요. 만드는 법을 까먹을 지경도 ant가 됩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콘솔 로그에다가 붙여 넣을게요. 그러면 이제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되는 값을 콘솔에다 출력하겠다. 이런 기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행해 볼게요. 네, 맞죠? 이렇게 콘솔 출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개 변수의 개념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이렇게 함수의 기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매개 변수는 기본적으로 개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도 없어도 되고요. 이렇게 지금처럼 한 개만 있어도 되지만 2개, 3개, 4개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제가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네, 넘버라고 추가를 했고요. 넘버에다가는 숫자를 넣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각 호출문에다가 숫자를 한 번씩 이렇게 전달해 볼게요. 6하고 2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갖다 뭐 할 거냐? 전달된 숫자, 인자로 전달된 숫자만큼 anything을 반복해서 출력한다.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수정합니다. 네, 함수 내부적으로 for문이 생겼죠. for문의 반복 횟수는 인자로 전달된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첫 번째 것은 6번, 두 번째 거는 2번 이렇게 출력됐다고 확인이 되고 있죠. 네, 이렇게 인자를 여러 개 전달해서 함수의 기능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 return까지도 사용하는 함수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에다가 내가 뭔가를 전달해 준 다음에 함수로부터 뭔가를 돌려받는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내용은 아예 지우고요. 이번에는 숫자 하나를 전달받아서 그 숫자가 홀수면 홀수라고 짝수면 짝수라고 문자열을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return의 역할 기억하시죠? return은 함수로부터 값을 반환해주고요. 값이 반환된다는 것은 함수의 호출문이 데이터로 대체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매개 변수 넘버에다가 전달해준 인자가 2로 나누었을 때 1이 남으면 홀수라고 반환하겠다. 남지 않으면 짝수라고 반환하겠다. 이런 로직을 구현해 줬죠. 그러면 이 부분, 오드 2분의
호출문 부분이 홀수 아니면 짝수로 바뀌니까 우리는 그것을 출력한다고까지 해놨습니다. 결과 잘 나오죠? 짝수와 홀수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함수 호출 시에는 데이터를 재료로 전달할 수가 있는데요. 함수 정의 시에 재료를 전달받기 위해서 소괄호 안에다가 만드는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매개 변수에다가 전달해주는 재료는 인자라고 했어요. 매개 변수의 사용 여부는 코드 작성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개수 또한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 3편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또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